봅시다. 여기 이제 알킬 할라이드란 말이 있는데, 알킬이란 말은 요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사슬 부분을 뜻하는 의미예요. 조금 더 전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 그냥 기본적으로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사슬 구조를 알킬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할라이드라는 말의 뜻은 바로 Cl, Br, I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염소, 브로민, 아이오다인이 이런 식으로 탄소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할로젠을 보통 X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염소가 붙거나 브로민이 붙거나 아이오다인이 붙거나, 아시겠죠?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알킬 할라이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탄소에 저렇게 할로젠이 붙어 있겠구나 이렇게 싶겠지만, 저 탄소에 할로젠이 붙은 거 있죠? 저거 뎁다 비싸요. 엄청 비싸요. 물론 그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1g에 2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엄청 높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합성한다거나 할 때 저 알킬 할라이드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알킬 할라이드는 몇몇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법적으로 개인이 구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사 단위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개인이 유통하거나 하면은 그 국세청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위험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글로 이렇게 유기화학을 배우는 것과 실제 실험적으로 유기화학을 배우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어쨌건 그런 녀석을 만드는데 어떤 방식이 있느냐? 레디컬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레디컬은 뭐냐면 앞으로 유기화학을 하면서 엄청 자주 배울 건데, 바로 홀전자. 화학종을 우리가 홀전자 화학종을 유기화학에서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 유기화학 하기 전에 그 예전 수업에서 루이스 구조 그리기 수업도 했었죠? 물론 저 거제도 했었는데 라비다 공부했어요? 중간까지. 그래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 보니까 유기화학이란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유기화학은 내 관점에선 이거라고 생각해요. 유기화학은 바로 옥텟의 화학입니다. 옥텟이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로 많은 반응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뭐 TBP 이런 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이런 애들은 옥텟을 만족했어요? 옥텟을 초과했어요? 옥텟을 초과했죠. 그래서 세상에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비옥텟의 화학도 있어요. 그 비옥텟의 화학을 모아서 무기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학을 이제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유기화학은 옥텟과 관련된 화학,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에 루이스 구조 그리고 옥텟룰 맞추고 그리고 하는 게 유기화학 전체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때 알킬 할라이드를 레디컬과 관련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CH4 이름은 얘 이름은 메테인 되겠습니다. 자, 메트의 뜻은 탄소 한 개. 그 다음에 A인의 뜻은 단일결합. 그래서 탄소가 단일결합하는 구조를 어미로 A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탄소 하나가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다. 얘 루이스 구조는 떠올릴 수 있죠? 탄소 주변의 수소가 모두 다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인데, 여기에 염소가 보통 상태가 기체 되겠습니다. 보통 상태가 기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둘을 반응을 시키는데, 이때 이 표현 기억나요? 이 표현 기억나요? 이 표현 뭐 할 때 배웠었죠?
이 표현 뭐 할 때 우리 공부했었죠? 바로 흑체 복사. 흑체 복사에서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플랑크. 플랑크. 그래서 H가 뭐예요?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U가 뭐예요? 빛의 진동수. 그래서 이게 누구의 에너지예요? 누구의 에너지? 빛이라기보다는 광량자 에너지.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광량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 광량자 에너지를 HU라고 표현했었다고. 기억나죠? 맞아. 그 광량자 에너지가 유기화학 반응에 등장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자외선을 얘기합니다. 유기화학 반응에서 HU 표현은 자외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메테인에다가 염소 기체가 있는 상태에서 자외선을 쪼여주면 이런 식으로 화합물들이 짠짠짠짠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다가 잔뜩 혼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생성물이 여러 개가 짬뽕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원래 그 탄소 사슬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염소가 붙는 겁니다. 수소가 또 떨어지고 염소가 붙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염소가 다 들러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HCl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뭐뭐뭐뭐뭐 계속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상한 애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디칼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 스텝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개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잔, 짜잔. 자, 염소 되겠습니다. 여기에 뭘 쪼여주냐면 방금 얘기했던 자외선을 쪼여주면 이게 사실 이 할로젠의 이 결합이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할로젠 사이의 저 화학 결합은 심각하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외선 같은 걸 쪼여주면 이 전자 있죠? 이 전자가 양쪽으로 쪼개져 나옵니다. 양쪽으로 쪼개져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요런 녀석 두 개로 원자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오호, 요렇게 홀전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디컬. 이렇게 전자가 점으로 두 개 찍힌 건 전자쌍이라고 하거든요. 전자쌍인데 얘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애들을 레디컬 화학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디컬 화학쪽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propagation steps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전파 단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반응 기질이 메테인이 있죠? 여기에 앞서 만들어진 저 염소 레디컬이 달려들어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탄소하고 수소 결합 있죠? 그 탄소하고 수소 결합에 이렇게 결합 전자쌍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두 결합 전자 중 하나가 이동해 나오고 레디컬에 있는 전자 하나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요렇게. 자, 전자 색깔을 잘 보시면 뭐가 어디로 어떻게 붙은 건지 알겠죠? 알겠죠? 자, 이런 표현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기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이 이동하는 경우는 온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레디컬 전자가 이동을 할 때는 반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두 개의 전자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때 화살표를 반화살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앞으로 볼 반응 중에는 전자 두 개가 쌍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표시를 이렇게 온 화살표로 할 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지금 반화살표로 쓰고 있죠?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아시겠죠? 됐죠? 우후, 그럼 이때 이미 여기서 뭐? 짜잔, 짜잔. 생선물 하나 겟. 알겠죠? 생선물 하나 겟 한 거야. 그 다음. 자, 이제 얘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누가? 이 녀석이 다시 레디컬이 되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반응물 중에는 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레디컬이 여기에 있는 염소 결합전자 중 하나를 뜯어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염소 레디컬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탄소하고 염소 사이에 요렇게 화학결합이 나타나죠. 오호,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 녀석, 염소가 하나 붙은 탄소, 그래서 클로로메테인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요렇게. 아까 앞서서 반응한 이 클로로메테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놈이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진 염소 라디칼과 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뭔가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 알겠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반복적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그려볼게요. 한 단계만 더 그리면 이제 이놈이. 자, 우선 여기까지 그렸어요? 빨리 그려. 자, 빨리 그려. 여기까지 빨리 그려. 네, 아무래도 그림 재활용하려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옐로에 썼어요? 자, 쓰시고. 좋아. 좋아. 이게 처음 이런 거 그려봐서 좀 손에 안 익을 거예요. 뭔가 막
자꾸 점 찍고 자꾸 그리고 막 그러고 있죠. 라비 다 그렸어요? 라비 손이 빠른데? 자, 됐죠? 그리고 나면 만들어진 이 녀석이 만들어진 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시 이리 갑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두 번째 화합물이 되겠지. 그럼 이제 더 안 그려봐도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뭐라고 부른다? 레디컬 반응에서 propagation steps, 전파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됐죠? 자, 쓰시고. 자,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여십니다. 요 두 칸 지워도 되겠어요? 요 두 칸 다 썼죠? 자, 빨리, 자, 5번 빨리 써. 설마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사람 있을까? 오, 있어, 누구지? 오! 현우, 제시 아이젠버그라고요. 제시 아이젠버그, 이 친구 이름이. 그렇지. 나중에 학교 가서 만나면 나는 엘로이다, 나는 라비다, 오바마들 얘기를 해. 그럼 얘도 내가 그 유명한 제시 아이젠버그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누가요? 자기요? 자기가 오바마인 거 알아요? 몰라? 진짜로요? 알았어. 이따가 한번 끝나고 학교 가서 통성명 해. 알겠어요? 데니얼 알겠죠? 그렇지. 그렇지. 무아띠 알겠죠? 통성명을 해. 내가 그 무아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래. 좋았어. 자, 썼죠? 자, 그 다음 지운다잉. 두 줄 지워도 되겠어요? 지울게요. 지우자, 쑥쑥쑥쑥.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짜잔. 세 번째 단계를 termination steps, 우리말 번역은 종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종결 단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잘 봐봐. 여기 내가 말을 쓸 때 initiation step이라고 돼 있지. 어떻게 쓰여 있어? 단수로 쓰여 있잖아. 근데 여기는 steps 무슨 말 알겠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종결 단계도 한 가지란 얘기야? 얘도 여러 가지가란 얘기야? 여러 가지란 얘기겠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요렇게 어떤 레디컬이 직접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CCl4가 만들어지죠. 됐죠? 됐죠? 그런데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별의 별놈들이 다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지 않은 아주 극소량의 다른 물질들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 만들어졌던 탄소 레디컬이 있었잖아요. 이 탄소 레디컬이 아주 낮은 확률로 자기랑 똑같은 놈이랑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는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렇게 에테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극소량. 물론 이런 건 주생성물은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런 식의 반응이 한두 가지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수천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디컬 반응은 미케니즘 자체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종 짬뽕이 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개시 단계, 전파 단계, 종결 단계라는 것이 있다 정도만 인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잔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물들이 이렇게 잔뜩 혼합물이 되는 건 화학공학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겠어요? 불편한 거겠어요? 불편하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불편함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얘네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반응시킵니다. 반응을 수톤 단위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실험실 수준에서 몇 그램 반응시키는 게 아니라 화학산업에서는 이놈을 뭐 10톤, 요노 10톤 놓고 이 건물만한 반응 용기가 있거든요. 이 건물만한 반응 용기에 때려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놈들이 막 만들어져도 혼합물이 돼도 10톤 섞였으니까 예를 들면 2톤, 3톤, 4톤 막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소량 만들어지는 것도 100kg, 200kg씩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을 분변 중류를 해서 끓여가지고 끓는 점 차이로 쫙 분리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잔뜩 많이 넣을수록 소량 만들어지는 애들의 질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가 있는 정도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실험실에선 안 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1g 반응하면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0.0001g 뭐 그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 건 분리하기 쉽겠어, 어렵겠어? 그래서 실험실에선 이걸 안 써요. 이 반응은 공장에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레디컬 반응이다 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포인트, 바로 개시 단계, 전파 단계, 종결 단계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이 녀석에서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뭐냐? 개시 단계는 레디컬의 최초 생성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파 단계는 그 레디컬의 구조가 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단계는 그 레디컬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럼 언제 처음 만들어지고 언제 구조가 바뀌고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잘 보세요. 자, 왼쪽에 레디컬이 있어 없어요? 왼쪽에 레디컬이 있어 없어요? 없죠? 오른쪽에 레디컬 있죠? 그게 이니시에이션 스텝이야. 알겠어요? 레디컬이 없다가 생기는 게 이니시에이션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 왼쪽에 레디컬 있어요? 오른쪽에 레디컬 있어요? 그게 프로파게이션이야. 무슨 말 알겠죠? 자, 왼쪽에 레디컬 있어요? 있죠? 오른쪽에 레디컬 있어요? 없죠? 그게 터미네이션이야. 알겠죠? 요렇게 구분하면 끝이야. 그래서 얘는 반응 미케니즘이 수천만 가지이기 때문에 반응 미케니즘을 적어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 생성물들도 미친 듯이 혼합물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반응식을 하나 냅다 줘. 예를 들면 이제 자, 다음은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 건데 자외선 속에서 레디컬을 통해 만들 거야. 자, 다음 제시된 단계가 다음 제시된 반응식이 어떤 단계에 속할까?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난데없이 냅다 이런 걸 주는 거야. 냅다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얘는 개시, 전파, 종결 중 어디일까? 전파. 이렇게 맞추면 된다고. 왜? 왼쪽에도 레디컬이 있고 오른쪽에도 레디컬이 있으면 전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유기화학에서 상당히 잘 알려진 반응이지. 됐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뭐냐면 레디컬 반응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학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홀전자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큽니다. 스스로 굉장히 불리한 화학종인데 이유는 옥텟을 만족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요? 요거 자체가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리고 전자 하나만 받아들이게 되면 금세 옥텟이 되니까 전자 하나를 이동시키는 반응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옛날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할 때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 화학 전문 용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그냥 영어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바로 과격한, 급진적인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왜 뭐 난데없이 막 테러가 벌어졌다. 테러리즘. 뭐 9.11 테러. 막 미국 뉴욕에 막 비행기 때려 박았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뜨느냐. 그 다음 신문에 레디컬 테러리즘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야 원래. 알겠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에서 과격하다, 급진적이다가 화학 반응에서는 어떻게 쓰이겠어? 반응성이 크다. 그런 식으로 쓰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속성상 저렇게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인 거고. 됐죠? 됐죠? 이런 내용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뭐 학교에서 했던 것 중에는 특별히 더 질문 없어요? 당장 없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학교에서 얘기했던 EDG, EWG, EDG, EWG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EDG, EWG 이걸 해볼게요. 그 아마 보시면은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 프린트로는 페이지 11 혹은 12에 있는 거 그리고 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 가자.